예, 저희가 이 인벤토리 표준 분류 체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 7가지 또는 9가지 부문, 그 다음에 다양한 영향에 대한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그게 이제 17개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적응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환경부 차원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가 많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적응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대책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땡땡의료원 설립이라든지 땡땡대공원 초화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건강 분야에서 이게 적응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동그라미에서 이제 땡땡발전소 주변의 주변 지역 기후 환경 및 주민 건강 영향 연구가 마찬가지로 건강 분야 적응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인 적응 대책 관리를 위해서 이제 공통의 분류 체계를 마련을 해서 표준화하고 이런 것들을 광역 아니면 기초지자체에다가 알려드려서 적응 대책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적응 대책 중에 제일 많은 적응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건강 부분을 이제 초점으로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집 자료는 이제 17개 광역 지자체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하고 이제 조금 코어기랄까요?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인천하고 충남 26개 시군 지자체,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수집을 해서 건강 부분만 우선 검토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이나 방향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는 유사 사례를 조사했고, 세부 시행 계획을 검토함으로써 세부 유형이라든지 특징을 파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준 분류 체계를 마련한 걸 오늘 보여드리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기후변화 포럼과 연계를 해서 이제 전문가나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녹색기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후 기술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R&D 쪽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총 3개 대분류에 14개 중분류, 44개의 소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적응은 6개의 중분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키워드라 그럴까요? 기술에 대한 분류는 감염병, 폭염, 그다음에 한파, 대기오염, 알러지, 그다음에 기상재해 등 5가지 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환경보건 정책을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8가지 키워드에 대한 대분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2개 중분류, 111개 소분류로 환경보건에 대한 정책을 분류하고, 그 중에 이제 7번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정책을 분류를 했고, 이제 중분류는 약 6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외국 사례들을 봤을 때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매개 요인이라고 그럴까요? 중간 단계에서 적응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 건강 부분에서의 리스크 목록은 처음에는
1차 때는 30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중복성이라든지 차별성 등을 검토를 해서 2차 때는 14개 항목으로 수정이 됐고, 지금 보시는 14개 항목이 2차 때 우리나라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말에 수립 예정인 3차 기후변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로 저희 연구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저희 연구 결과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이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구분을 할 때 대체로 대분류는 기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럴까요? 현상을 이제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중분류는 이 대분류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라 그럴까요? 피해에 대한 걸로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서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꼭지가 되겠는데요. 폭염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온열 질환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부분 지자체 그 정책 개수가 186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 감시 체계에 대한 적응 정책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대국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무더위 쉼터라든지 그런 요즘에는 쿨링 포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영향이라기보다는 정부 쪽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분류의 제일 마지막 꼭지로 공공 서비스라는 꼭지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후 변동이라고 이제 저희가 용어를 붙여봤는데요. 폭염하고 기온 상승을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폭염이라는 거는 계절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만 계절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름에만 발생을 하고, 기온 상승은 계절에 상관없이 기온이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온 상승과 관련돼서는 이제 리스크 목록이 대부분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감염병을 감시하는 체계에 대한 그런 적응 대책이 2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2차 리스크 목록에는 감염병 종류가 크게 이제 수인성, 식품매개, 그다음에 매개체 감염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그냥 세 분류에서 감염병 3가지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감시 체계, 예방 관리, 방역 활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련 시설 관리, 이렇게 4가지의 세 분류를 구성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기온 변동의 두 번째 중분류가 한파인데, 의외로 한랭 질환에 대한 적응 대책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차 리스트를 좀 비공식적으로 수집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랭 질환과 관련된 3차 국가 건강 부분의 리스크에서는 또 한랭 질환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꼭지는 이제 토론 과정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이제 총괄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향으로는 이제 대기오염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기오염에 의한 만성질환, 그다음에 환경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기오염 감시 체계, 그다음에 대기오염 전달 체계,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미세먼지에 저감하기 위해서 도로를 청소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전거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대기 오염의 공공 서비스의 대국민 서비스로 이제 분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재난재해 쪽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기상재해와 관련돼서는 조금 정의도 각 지자체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 분류 체계를 수립을 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그것들을 같이 모든 지자체에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대분류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현상이라든지 피해 분야가 아니고요. 홍보 및 교육이라고 해서 대국민이나 아니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교육과 관련된 대책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 정책과 관련돼서는 감염병이라든지 환경성 질환, 극한기후, 만성질환, 대기오염,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영향을 받는, 피해를 받는 것들을 6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조금 차별화된 키워드로 나오는 게 그 취약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따로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거는 이제 홍보라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성 질환, 극한기후,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정책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분류해서 군집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5가지 목록으로 대분류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16개의 중분류,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6개 중분류, 그 다음에 30개의 세분류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미 발표되어 있는 2차까지 발표되어 있는 그 적응 대책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어나 정의가 이제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표준 분류 체계를 마련을 하면서 조금 교통정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적응 대책을 저희가 조금 늦게 만드는 표준 분류 체계에 맞춰서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다 3차 때 가서는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분류 체계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표준 분류 체계가 결국에 가서는 각 지자체별 적응 대책 우선순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일까요? 그런 방향성을 이제 제안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회 기후변화 포럼에서 이제 자문도 받고 오늘 받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총괄팀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